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며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과 함께 국정원 차관급 3명 임명, 또 식약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하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셨습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가, 공공기관장 및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온 인물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사하시죠.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입니다.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사하시죠. 두 분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입니다.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입니다.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을 거쳤으며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 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제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입니다.
의료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구윤철,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된 인물입니다. 현 경제 위기를 헤쳐갈 전문가이다. 학생 대표를 하며 총장님의 역량과 인품을 가까이에서 배웠다.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상 6명의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각 분야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창조적 해법이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내각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위촉하였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국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식약처 차관급 인사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오 처장은 산업계와 학계, 관가를 두루 거친 전문가이며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량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시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시장님, 오늘 그 민정수석 인선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검찰 출신으로 임명을 하신데 어떠한 의중이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부 총리는 혹시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되는 것인지 결정된 바 있는지 이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야 수석 비서관들 포함해서 모든 비서관 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비서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런 국정운영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저희 비서실과 모든 수석의 공통된 과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질문 주신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말씀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명 철회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명해 주신 다른 장관 청문회에도 혹시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청문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고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별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후보자가 저희로서는 충분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본인들에 대한 능력과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 만큼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저희들이 이후의 입장들을 드릴 말씀이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지금 좀 발표된 것들을 예전까지 좀 보면은 내각 인선에서 여당 의원분들이 거의 이제 8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10명 이후로 거의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이렇게 여당 의원분들을 대거 이제 입각을 좀 이렇게 지명하시게 된 배경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권 분립이 좀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명이 뭐 많다 작다 이렇게 드릴 말씀의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유례 없이 인수위 없이 이 정권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있었다면 좀 더 시간이 있고 국정 공백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도 괜찮은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의 한채준 기자입니다. 이제 산업부 장관의 김정환 그 두산 에너빌티 사장 임명하셨는데 이 기업이 좀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요. 물론 기업인 발탁이라는 점은 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 같이 에너지 부분을 떼어내는 것을 좀 계획하고 있으신 상황에서 이분을 좀 지명하신 이유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정자 김정관 내정자는 기재부에서 되게 촉망받는 정책기획관 출신으로 이후에 퇴직 이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동을 해왔는데 그게 산업 에너지 전반에 대한 활동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바르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재부 관료 시절에 쌓은 글로벌 경제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산업 정책 전반도 그 속에 에너지도 있는 것이니만큼 충분히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이제 19개 부처 중에서 국토부랑 문체부 이제 2곳만 남았는데 여기 인선이 좀 늦어지는 이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은경 청장은 이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배우자 주식 투자 논란에 휘말리면서 뭐 후보군에 제외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논란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내부에서 판단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2명 들었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장관 후보자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이영광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국민들 관심 높으신데 이제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기탄 없이 소통하는 분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님과 이제 38년 지기로 장관 안 한다는 뜻도 여러 번 나타내셨단 말이죠. 이번 인사 앞두고 소통 혹은 설득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정에 대해서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실현시킬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지명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김락중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국정과제 정책조정 비서관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비서관이 실장급인데 내정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발표가 없어서요. 좀 임용까지 끝난 것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좀 비서관 임명은 따로 서면으로라도 발표가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안보실에도 비서관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비서관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 이제 가도 될까요? 네, 저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구윤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된다면 말씀을 마이크를 좀 멀리 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그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향후 구윤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그 개편 후에 어느 쪽으로 구윤철 후보자가 직을 맡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경제부총리 직도 현재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이 겸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직 개편 이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는 아직 조직 개편을 확정하거나 정리되어 있는 안이 없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 사안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 옳지도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 다만 이제 구윤철 내정자가 국무조정실장도 이미 겸했고 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후보자인 만큼 국정 운영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대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오수연입니다. 그 산업장관 이제 두산 현직 최고 경영진 중 한 분이신데 이 두산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의 현직 고위 경영진 발탁이 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잘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합적인 에너지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